넣어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되는 것 같아서 네, 하게 됐습니다. 영화가 좀 힘차게 굴러간다는 인상을 주는 시작이었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관 시네큐브의 오랜 지킴이인 홍성희 영사기사님이 출연하시고 여기에 상대역으로 요즘 혹시 단편 영화 많이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반가운 얼굴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신혜인 배우가 견습생이자 후임자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대가 전승되는 어떤 현장이라고 할지요. 바톤 터치되는 극장의 시간이 바톤 터치되는 그런 구도가 연출이 됐는데 약간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면들이잖아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신 걸까요? 네, 그렇게 하루를 영상기사님을 아무런 맥락, 계산 없이 찍었고요. 어쨌든 이분의 삶은 계속될 거고 그 삶을 제가 감히 마무리를 할 수 없어가지고 픽션적으로 뭔가를 닫으려면 도리 없이 그냥 어떤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지만 누군가 젊은 친구가 와서 이 영사 기술을 배우는 거를 또 기록해보면 어떨까라고 막연하게 접근했는데 그 심혜인 배우님이 너무 센스 있게 제가 준 대사나 이런 거 없이 이런 상황입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니까 해주셨고 또 그걸 한다고 하니까 영사기사님께서도 연락 주셔가지고 램프라는 거를 영사기의 램프를 보통 몇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거 찍을 생각이 있으면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셨고 그 모든 상황은 저도 그냥 처음 보고 계획되지 않은 거를 자연스럽게 찍어서 기록한 겁니다. 예. 역시 그렇군요. 마지막 크레딧을 보니까 신혜인 배우 캐릭터의 이름을 영사 기자님이 실제로 이 견습생을 부를 만한 젊은 친구라고 되어 있어서 어쩐지 더 귀엽고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직까지 극장에 영사 기사가 실제로 상주하는지 그런 것들 이번 영화 보면서 체감하신 분들, 좀 낯설게 여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침팬지라는 영화가 그리고 나서 시작이 되는데 홍사빈 배우가 제재라는 인물을 맡았어요. 제재는 말하자면 이 영화의 고도에게 처음으로 무언가 사랑하는 영역을 열어준 사람, 그를 극장으로 이끌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삶의 어느 순간에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내내 그리워하는 대상이기도 하죠. 홍사빈 배우의 실제 삶과 크게 멀지 않게 군복을 입고 등장을 하셨고 그 당시에 또 이 영화의 아주 독특한 설정이기도 한 고도, 제재, 모모라는 이름 사이에서 제재를 맡으셨어요. 홍상민 배우가 사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극 연출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힙합 문학과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는 캐릭터의 이름을 배우로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본인의 이름 제재인 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밝히셨다시피 여러 가지 서적의 인물들을 많이 따오셨는데 잠깐 빌려 쓴 이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고 그것과 본래 작품과 연관이 있다면 그 친구가 가진 조금의 외로움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갖고 연기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고도 그리고 모모 같이 연기했던 원슈타인 배우, 이수경 배우하고 이런저런 재밌는 장면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감독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는 오래된 친구와 같은 것이다. 홍사빈 배우가 굉장히 양조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중경상리를 한 대목을 재현해 주신 것 같은 순간이 있었어요. 감독님, 준필 감독님, 홍사빈의 양조위화 의도하신 거겠지요? 네, 그 경찰복과 군복은 다른 면도 있고, 네. 개인적으로 홍사빈 배우는 양조위보다는 예전에 작곡하신 듀스의 김성재님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네, 의도한 거고 보여줬고
양조위만큼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난처한 부탁이었고 전역 후 처음 이제 받은 디렉팅이 양조위입니다. 지원기해달라. 이번에 또 영화가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정신이 확 드는 복귀를 알리는 디렉팅이었겠군요. 이 양조위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이 시네큐브 벽에 걸려있는 어떤 포스터들, 뭐 레닌그라드 펭귄즈라든가 타임 오브 러브, 뭐 레닌그라드 카우보이라든가 뭐 타임 오브 집시 같은 영화들의 오마주인가 생각해보게 되기도 하고, 또 뒤에 나오는 3인방들의 모습에서 뭐 쥐렌짐, 불의사들 이런 영화를 떠올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시네필들의 마음을 울리는 참조점들이 다양하게 포쾌하게 녹아있는 영화인데, 연상호 감독님 워낙에 다양한 영화 보시고 좋아하시잖아요. 이 영화의 여러 인용된 요소들 중에 혹시 재밌게 보신 바 있으셨어요? 저는 뭐 전반적으로 이 세 명의 시간차와 관계 다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 저랑은 완전히 이게 경험이 뭐 일치하지 않는데 저한테 이제 저 20살 때? 20살 때도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랑 주 근거지가 제가 홍대였습니다. 홍대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홍대의 주 근거지라고 하면 이제 10만 원 비디오 페스티벌이라는 전설적인 영화제가 있는데 네. 제가 주 근거지가 좀 그런 데였어요. 이제 그런 데였는데 그때는 이제 홍대에 이런 술집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상영회 같은 걸 했거든요. 스페이스라 작품 보면서 그때 같이 여러 친구 다 뭐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때 좀 친하게 됐던 친구 중에서 영화하는 친구가 많지는 않아요. 뭐 김종관 감독, 저랑 비슷하게 했던 때는 김종관 감독 정도?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맞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막 홍대에 막 그때 저희는 극장도 못 가고 이제 홍대에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영상이 쏴주는 술집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데에서 영화 틀고 이래서 10만 원 영화제, 혹시 왜 10만 원 영화제냐면은 영화를 10만 원에 만들어서 출품을 해야 돼서 10만 원 영화제, 10만 원 비디오 페스티벌 전설적인 그 페스티벌이 있는데 네.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벽이 있고 영상기가 있다면 어디든 영화관이 되던 시절이었고, 이 침팬지의 밤이 그 2000년대의 조각이 실제로 연상호 감독님의 경험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영화관 또는 영화관 비스무리한 어딘가에서 한때 하나였다가 흩어진 인연들 생각하면 굉장히 담백하게 이 침팬지가 가지고 있는 애상적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다양한 지점들, 영화사의 요소들을 인용하셨지만 그것과 별개로 굉장히 이종필 감독님답다고 여겨지는 침팬지의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 연기해서 감독님께 질문 드리자면 2000년대 또 사라진 친구, 정말로 존재했을지 모르는 침팬지, 여러 그 과거의 노스텔지아적인 존재들을 극장의 시간들이라는 에솔로지 영화의 소재로 삼으신 감독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바탕이 된 생각들이 있을까요? 사라진 친구에 대해서 저 하나만 좀 덧붙이고 높여야 되는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여러 친구들이 다 이제 영화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양한 직업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보험 설계사가 돼서 항상 이제 이렇게 이제 봄이 가까우면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봄에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그 노스텔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건 옛날에 되게 영화에 되게 진심이었었는데 막 그런 보험 상품 이제 그런 거였죠 사실. 약간 이런 걸 페이소스라고 하는 삶의 이 파토스가 느껴지는. 네, 노스텔지요. 근데 감독님이 10만 원 비디오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그때 미성년자여가지고 미성년자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들어가려 하다가 망설였다가 저는 옆에 딴 데 좀 가고 그랬었는데 홍대. 네, 아무튼 그랬던 시절부터 뭐 2000년대
뭐 이렇게 말해도 다 실감 못 하시지만 전 진짜로 침팬지 책에서 읽고 어둠 속에서 침팬지도 만나고 시간 지나고 나서 책을 봤더니 침팬지가 사라지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고 또 그 어떤 그래서 마음속에 실존하는 침팬지가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라졌고 침팬지뿐 아니라 함께 영화를 봤던 친구들 또 같은 영화라도 언젠가 봤었을 때는 뭐가 확 느껴졌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느껴지지 않는 것들 혹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꾸준히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지만 제가 변한 것이지 어떤 극장에 있는 세상이 변한 건지 전에는 그냥 몽글몽글 왔다가 뭉글뭉글해서 나갔다면 요즘에는 저조차도 시간 딱 맞춰서 와서 그냥 이런 컨텐츠 소비하듯이 보고 재밌었네 좀 별로였다 하고 돌아가는 제가 변한 건지 뭐 그래서 근데 이 계기를 통해서 이 작품 계기를 통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무엇이 남았고 무엇이 변했고 그럼에도 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 뭐 그런 걸 이렇게 담았던 것 같습니다. 침팬지 같은 영화를 보고 좀 무뎌진 살 안에 면한 면을 또 꺼내도 보고 그러면서 다시 몽글몽글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얘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 고화성 배우님 아까 소개부터 인간을 연기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배우님들이 실제로 극중 역할이 감독이 전혀 아니더라도 캐릭터 이제 잡아가실 때 카메라 너머에 감독님 보면서 이렇게 단서를 좀 얻기도 했다라든지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정말 직접적으로 윤강 감독님 그 자체를 떠올리게 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촬영장은 물론이고 준비하기까지 감독님과 이야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정말 윤강이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아역 배우부터 시작했던 사람이기에 윤가은 감독님의 영화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좀 호기심이 있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제 디렉팅을 받아온 사람이지만 어떤 점이 다를까? 어떻게 이런 어린 배우들 마음을 움직이는 걸까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있었고요. 그것을 좀 미스터리를 풀고 싶어서 이 작품을 임하게 됐는데 뭐랄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감독이 된다면 여기서 어떤 말을 할까? 감독님께서도 윤가은 감독님께서도 자유롭게 진짜 디렉션을 줘도 된다라고 해서 그냥 나오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저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극 중에서 이 배우들과 테이블에 초반에 둘러앉아서 왜 자연스러운 연기가 안 나올까 그 고민하는 와중에 여러 그 미성년 배우의 고충을 물어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엄마가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같은 굉장히 현실적인 대사들이라든지 근데 그 질문들과 대답들이 어쩌면 고화성 배우님의 과거의 실제 경험들을 많이 떠올리게 하는 텍스트들이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실 우리가 시나리오가 있진 않았어요. 어떤 그 요약집이라고 하나요? 네, 그것을 보고 이제 감독과 어린 배우들이 좀 허심탄회하게 점심시간에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몇 개 준비해 갔었어요. 자기는 뭐 각자 준비하는 연기가 좋은지 아니면 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되게 각양각색의 대답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애틋하네요. 윤가은 감독님의 이 청소년, 유소년 배우들에 대한 이 촬영장에서의 여러 가지 선진적인 디렉팅 스타일이라든가 또 정말 카메라 안팎에서의 복지, 감독님이 가지시는 뭐랄까요 어린 시절에 대한 테마적인 관심사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존중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번 영화는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한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의 수로 치면 거의 끊임없이 계속해서 7명이 단체로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화면에서 계속 나오는 7명의 소녀들, 대사 계속 물리고 여기저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어떻게 여기서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걸 찾아 나가려 하셨어요? 이게 일단 저를 하신 건 아니고 저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게 현장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소리도 좀 지르고 좀 그래서 너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고요하고 차분하게 아이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확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고 감독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오히려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사실은 7명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3명의 아이들을 이제 같이 영화를 만드는 것을 하자고 이제 최종 오디션에서 7명의 친구들을 불러서 이 중에 3아이를 꼽아야지 했는데 7명이 같이 있을 때의 그 케미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 한 반나절을 같이 보내면서 그냥 다 같이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오히려 아이들이 같이 있을 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혼자 있거나 둘이 있거나 이러면 오히려 약간 조금 더 긴장하고 무엇을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사실 현장이라는 게 어린이 빼곤 다 어른들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관계에서. 근데 떼고 있으니까 권력이 이제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쩌면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했고 그 아이들을 사실은 현장에서 통솔해 주신 분이 고화성 감독님이셔서 저도 자꾸 감독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말하자면은 닮고 싶은 선배, 롤모델인 이제 배우인 바라보는 스타이자 현장에서도 감독 역할을 해주는 이 고화성 배우님이 계시니까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힘을 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매